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전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그 토요타에서 회장이었던 토요다 아키오는 최근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는 자동차 산업에서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변화의 직면에 있고, 그런 나는 디지털화, 전기자동차, 커넥티드카에 관해서는 구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문가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이것이 한계라며 젊은 세대들에게 모빌리티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도록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사장직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토요타의 역사와 그 토요타 가문에서 태어나 오직 자동차 하나만 바라봤던 재벌집 도련님 토요다 아키오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천을 만드는 방직기에서 자동차까지, 예전에도 다루긴 했지만 오늘날의 토요타라는 거대한 회사가 되기까지 토요타의 역사를 보자면 1867년 에도막부가 끝나가고 일본의 산업혁명이 오던 메이지 시대에 시즈오카현 코사이에서 태어난 토요다 사키치는 집이 가난했기에 목수였던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토요다는 이 와중에 엄청난 책벌레였고, 그 지식을 무기로 가난했던 삶을 청산하려 발명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배틀로 힘겹게 천을 짜서 옷을 만드는 어머니를 보고 토요다는 보다 더 편한 배틀을 만들기로 결심하며 결국 자동 목재 방직기를 만들게 되었고, 이 방직기는 기존 배틀보다 생산성이 좋아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에는 산업혁명 시절부터 방직기는 있었는데 토요다가 발명한 것은 실이 잘못 짜여도 기계가 계속 가동되던 기존 방직기와는 달리 스스로 기계가 멈춰 다시 수정이 가능했던 나름 신식 방직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토요다는 이 G형 방직기로 특허권을 내고 본격적으로 방직 공장을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이 소식은 저 바다 건너 영국에까지 전해지게 되면서 1929년 토요다는 영국 플레사라는 회사에게 당시 10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돈을 받고 특허권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토요다 키이치로에게 미래는 자동차라며 자동차 사업을 위해 사용하라고 물려주게 되었고, 그 다음해인 1930년 토요다 사키치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되었죠. 우리나라 덕분에 성장한 토요타, 토요다 방직회사를 물려받은 토요다 키이치로는 방직회사도 운영하면서 1933년 아버지의 말을 따라 방직회사 내에 자동차 부서를 신설한 다음 토요타 최초의 트럭인 G1과 최초의 세단 AA를 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정부도 자동차 사업에 관심을 갖던 때였고, 1937년 2차 중일 전쟁에서 토요다의 트럭이 군용 트럭으로 사용이 되면서 토요다는 토요다 자동차 주식회사까지 설립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며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는데 1949년 다찌라인 정책으로 일본의 여러 회사들과 공장은 파산하게 되었고, 토요다 역시도 임금 문제와 법정 관리 등 여러 문제가 겹치게 되면서 부도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국 전쟁이 발발하며 미국은 최전선에 배치할 트럭 1000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토요다는 미군에 납품할 트럭 수주를 따내며 기사회생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 되살아난 힘으로 1958년 토요다는 미국 시장까지 진출해 회사명도 토요다에서 토요타로 이름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토요타가 설계하고 제작한 토요타 크라운은 당시 GM과 포드 같은 미국의 회사보다 판매가 부진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일본은 포장도로가 잘 깔리지 않고 비포장도로가 많았던 터라 자동차들이 고속주행을 할 상황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미국은 포장도로가 잘 깔려 있었기에 토요타의 차량은 고속주행 시 떨림 증상과 엔진 과열 등 여러가지 문제로 타 회사들에 비해 자동차의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토요타 키이치로는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 앞으로 토요타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내비치게 되었고, 이에 도전과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성능과 가격, 연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코롤라를 출시하게 되었죠. 덕분에 1973년 오일쇼크의 여파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곤욕을 면치 못할 때도 토요타는 판매 부진이 없을 정도로 건재하게 되었고, 이 힘으로 현재 세계 제1의 자동차 회사가 된 것입니다. 재벌집 도련님 토요다 아키오. 현재 토요타의 사장인 토요다 아키오는 창업주인 토요다 사키치의 증손자이자 토요타 자동차를 설립한 토요다 키이치로의 손자인 셈인데, 여기서 어머니 역시도 미쓰이라는 일본의 초대 기업 딸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토요다 아키오는 재벌집 막내 아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어릴 때부터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최고의 대학인 게이오 대학에서 법대를 나왔고, 미국에서는 밥슨 칼리지에서 경영학 석사까지 받으며 상속자의 길을 밟는가 했지만 바로 토요타
토요타에 입사를 하는 것이 아닌 미국 투자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토요다라는 범상치 않은 이름과 출생신분 덕분에 일찍 퇴사를 하고 1984년 토요타에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직장 동료가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도련님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엄청난 관심과 시선 때문에 정상스러운 회사 생활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Is Toyota yours? 여튼 토요다 아키오는 특별 대우와 낙하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공채 시험을 본 다음 입사를 해 최말단 사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힘으로 계장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지만 현장에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평사원으로 강등이 되면서 이름만 토요다라는 도련님이라고 무시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1990년대 당시 토요타는 새 차를 팔기 위해 기존의 차를 타던 고객들에게 중고차를 받고 저렴한 가격에 신차를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토요타가 중고차를 인수한 다음 그 중고차를 다시 판매하려면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자금 유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토요다 아키오는 당시 떠오르던 디지털 카메라와 인터넷을 활용해서 중고차 사이트와 비슷한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화상 전화처럼 인터넷으로 중고차의 모습을 확인하고 구매가 이뤄지기에 중고차 판매 주기는 엄청 빨라지게 되었는데, 이때 화상을 뜻하는 일본어 가조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처럼 많은 중고차가 있다는 뜻의 줄을 합쳐 1998년 자동차 정보 종합 사이트인 가주닷컴을 오픈하게 된 것이죠. 그 이후로 능력을 인정받은 토요다 아키오는 2000년에 이사를 시작으로 상무, 전무, 부사장을 거쳐 2009년에는 사장직까지 오르며 토요타 최연소 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토요다 아키오와 모리조, 가주닷컴이 활성화되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자 아키오는 니르부르크링 24시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지만 당시 토요타는 모터스포츠에 소극적이었기에 토요타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아키오는 토요타의 모든 자동차를 테스트하는 메인 드라이버 히로모 나루세와 함께 아마추어 팀을 꾸려 2007년 가주 레이싱이라는 팀으로 참가를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아키오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고 토요다 아키오가 아닌 오리조라는 이름으로 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담으로 오리조라는 이름은 토요타의 거점이 되는 아이치현의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오리조라는 캐릭터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토요다 아키오가 이 캐릭터를 이름으로 결정했던 것은 자연의 예지라는 엑스포 주제에 걸맞게 내연 기관이 아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적인 자동차의 길로 토요타가 가기 위해서는 아닐까 하고 조심스레 생각해보게 되네요. 이후 토요타는 WRC와 르망24시 등 굵직한 모터스포츠에서 수많은 우승을 일궈내게 되었는데, 제가 분량 조절을 잘 못해서 다음 영상에서 토요타의 전설적인 드라이버였던 히로모 나루세 씨와 토요타의 모터스포츠 팀인 가주레이싱에 남은 이야기,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장이 된 이후에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된 토요다 아키오의 이야기를 소개하도록 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